자, 이번에는 확률의 두 번째 단원, 확률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두 사건이 있는데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자, 첫 번째 개념이 나와요. 자, 여기도 접속사가 또는입니다. 자, 그 다음 조건 하나 볼게요. 동일한 실험이나 관찰에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여기다 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자,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에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말고요. 경우의 수 기억납니까? 경우의 수에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A 사건과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했었죠. 자, 이번에는 확률이기 때문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고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Q라고 할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끼리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확률의 덧셈이라고 써 있죠. 확률끼리 더해도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서 확률을 구하는 것과 확률의 덧셈을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그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체크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구해서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서 확률을 구하는 것과 확률의 덧셈을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하는 것, 이 두 개는 그 결과가 똑같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유는 모든 경우의 수가 n이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B일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체 n가지 중에 A 더하기 B가 되겠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주면요. 하나는 n분의 A가 되고요. 하나는 n분의 B가 돼서요. 이 결과가 첫 번째 요 n분의 A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가 되고요. 두 번째 요 n분의 B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Q가 돼서 여기 있는 요 P 플러스 Q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서 확률을 구하는 것, 이 경우나 확률의 덧셈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이 경우는 어차피 이렇게 나누면 얘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같다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건 A와 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두 사건의 확률끼리의 합으로 구해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확률끼리의 합으로 구해도 무방하고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서 확률을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편하시면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또는 뭐뭐 이거란 말이 나오면 덧셈을 이용할게요. 자, 개념 확인 보겠습니다. 다음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구슬 2개가 있고요. 파란 구슬 4개, 빨간 구슬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를 꺼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흰 구슬 또는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서 확률을 구해볼까요? 자, 일단 1개 꺼내는 경우는 몇 가지죠? 그렇죠. 2 플러스 4 플러스 5개 중에서 흰 구슬을 뽑을 경우가 2가지고요. 빨간 구슬 뽑는 경우가 5가지고요. 이 2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11분의 2 더하기 5가 되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나눠주면요. 첫 번째가 11분의 2가 되고 두 번째가 11분의 5가 돼서 결국은 11분의 7이 돼요. 물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중간에다 요걸 써놓은 이유는요. 여기 깜넣기에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했잖아요. 경우의 수로 풀지 않았고요. 그냥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했어요. 그럼 11개의 구슬 중에서 2가지고요.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11개의 구슬 중에서 5가지니까 요 2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요 2개를 그대로 확률끼리 더해서 11분의 7이라고 해도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서 구한 답하고 결과는 똑같게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계산을 해 보셔서 요게 실제로 그 계산 결과가 같은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이걸 사용하든 이걸 사용하든 했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3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습니다. 자, 몇 장을 뽑는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한 장을 뽑겠지만 뭐 두 장을 뽑을 수도 있고 다섯 장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 장이나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서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요 녀석을 우리는 확률을 이용해서 풀어보고 경우의 수를 먼저 이용해 볼까요? 자, 모든 경우의 수는 30가지고요. 그 중에서 4의 배수는 해볼까요? 4, 8, 12, 16. 아이고, 몇 가지 써야 돼요? 28까지 써야겠죠. 7가지고요. 그 다음 9의 배수는 당연히 3가지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걸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자, 나눠 보면은 30분의 7 더하기 30분의 3이 돼서 이 녀석은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고요. 이 녀석은 9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어서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해도 무방한 하는 걸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30분의 10이어서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쌤과 같이 경우의 수 이용해서 풀어보시고요. 확률끼리의 덧셈으로도 꼭 풀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넘기세요. 자, 두 번째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요거 빼고 요걸 경우의 수로 바꾸면 우리가 어디서 봤죠? 앞에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똑같이 일어나면 곱해주자고 했죠? 자, 그거와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는 확률을 구하는 게임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두 사건 A, B가 여기에는 이런 말이 나오네.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자, 고등학교 가시면요, 전문용어로 독립이라 그래요. 자, 이 말은, 자, 일단은 동시에 먼저 볼까요? 동시에라는 것은 우리가 경우의 수의 곱에서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 일치성만 가지는 건 아니고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똑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뜻은, 자, 우리가 A가 일어나는 거는 B가 일어나는 거하고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A가 일어나는 사건과 B가 일어나는 사건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경우입니다. 대신에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경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고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Q라면 A 사건,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에 두 확률끼리를 곱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A 사건의 확률, 이건 B 사건의 확률이에요. 확률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그리고 뭐뭐 하고 나서라는 말이 나오면 확률의 곱셈을 이용하게 된대요. 자, 문제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자,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요. 동전은 앞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자, 위에 있는 공식대로 풀지 말고요.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동전은 2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주사위는 6가지므로 2 곱하기 6이 되고요. 자, 분해.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요.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그럼 동전은 앞면은 1가지고요. 주사위 3의 배수는 3, 6 2가지이므로 얘는 1가지 곱하기 2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얘가 6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위에서 배운 대로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는 걸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동전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 2가지 중에서 앞면 나올 수 있는 거 1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요, 6가지 중에서 2가지가 됩니다. 이 계산 또한 결과가 6분의 1로 나오게 됨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푼 이 두 번째 방법과 첫 번째 방법은 결과가 서로 똑같으므로 여러분들이 배운 확률을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로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확률끼리의 곱셈으로 풀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푸는 경우가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안 풀릴 때는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A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5개, 파란 공 4개가 들어있고요. 자, 이건 A 주머니예요. 자, B 주머니에는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다. 자, A 주머니와 B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자, 1번 볼게요. A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오고 B 주머니에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A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예요? 9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파란 공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8분의 5겠죠. 그쵸? 9분의 5, 8분의 5가 되겠죠. 자, 근데 요 각각의 확률이 서로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A공에서 빨간 공 나오는 경우와 B공에서 파란 공 나오는 경우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실제로 경우의 수를 구해서 확률을 구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위의 조건만 만족한다면 이 두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해주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 72분의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두 주머니에서 이번에는 모두 빨간 공이 나오래요. 모두 빨간 공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A 주머니에서 간단하게 쓸게요. A 주머니 빨간 공 나오고 B 주머니도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빨간 공이 나와야겠죠. 그럼 A 주머니에서 빨간 공 나올 확률은 9분의 5가 되겠고요. B 주머니에서도 빨간 공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 되겠죠. 자, 이 두 사건은 서로 동시에 일어나야 되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동시에 일어나고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만 확률끼리 곱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얘가 2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문제 모두 다 1번에서 말한 이 경우의 수를 푼 게 아니라 확률끼리의 곱셈으로 풀었어요. 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특히 이렇게 3번 같은 문제 보세요. 명중률을 각각 줘버렸어요. 8분의 3과 9분의 7인 두 학생이 동시에 하나의 관역에 화살을 쏘았을 때, 자,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1번 두 학생이 모두 관역을 마치지 못할 확률이래요. 자, 두 학생 모두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두 학생을 A, B라고 할까요? A 못 맞추고 B도 못 맞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못 맞힐 확률이 8분의 몇인가요? 그렇죠. 1에서 8분의 3을 빼야겠죠. 자, 이게 A가 맞출 확률이기 때문에 A가 못 맞출 확률은 1에서 맞출 확률을 빼야 돼요. 마찬가지로 B가 맞출 확률이 9분의 7이면 B가 못 맞출 확률은 1 빼기 9분의 7이 되겠죠. 자, 이때 자, 요거와 요거는 서로 동시에 발생해야 되고요. 서로 A가 맞히든 못 맞히든 B가 맞히든 못 맞히든 서로 영향을 끼치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확률끼리 곱해줍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얘는 8분의 5 곱하기 9분의 2가 돼서 얘는 36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적어도 한 학생은 관역을 마칠 확률이에요. 자, 여기에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적어도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케이스가 적은 쪽을 전체 확률 1에서 빼는 거예요. 자, 적어도 한 학생은 관역을 마친다 라는 말은 자, 두 사람 A, B 중 최소한 한 명은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A는 맞추고요. B가 못 맞힐 수도 있고요. A가 못 맞히고요. B가 맞힐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있죠? A와 B가 모두 맞출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오니까 어때요? 귀찮아요.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A는 맞추니까 8분의 3이고요.
자, 곱하기 B는 못 맞히니까 9분의 2가 되겠죠. 자, 왜 곱해요? 동시에 발생하고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8분의 5고요. 얘는 9분의 7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둘 다 맞추니까 8분의 3, 9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72분의 6이 나오고요. 72분의 35가 나오고요. 72분의 21이 나옵니다. 그럼 요것들을 모두 다 더해줍니다. 자, 요것들을 모두 더해주시면 결과는 72분의 여기 분자 이거 둘이 더하면 41이고요. 거기다가 얘가까지 더하면은 62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36분의 31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렇게 적어도 한 학생이 관역을 맞출 확률은 둘 중에 한 명이 맞출 경우, 둘 다 맞출 경우에서 세 가지 확률을 모두 구해서 더해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살짝 귀찮은 감이 있겠죠. 물론 이렇게 풀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우리가 살짝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 아까 적어도가 나오면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자, 여기에 맨 마지막에 이런 게 남아있죠. 어떤 경우냐면 A도 못 맞히고 B도 모두 못 맞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는 8분의 5 곱하기 9분의 2라고 해서 조금 전에 여기 위에서 요걸 계산을 해놨어요. 36분의 5라고요. 그러면 나는 요 계산 결과를 전체 1에서 둘 다 못 맞힐 확률 36분의 5를 빼가지고 풀어도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두 사람이 관역을 맞추든 못 맞히든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이 전체 네 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구할 바에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를 구해서 전체 1에서 빼서 이 세 가지의 확률을 구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물론 빠른 건 중요한 건 좋은 건 아니지,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이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까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산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케이스가 적은 쪽을 선택해서 풀어주시고요. 자, 3-1번을 잘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문제 2번과 3번을 풀어봤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 동시에 일어날 때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확률끼리의 곱셈이 훨씬 빠르고요. 확률끼리의 곱셈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법을 알고 계셔야지 문제가 풀릴 거예요. 자, 넘길게요. 자, 세 번째. 연소과역 꺼내는 경우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연소과역 꺼내는, 자, 요것도 하나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연속해서 꺼낸다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꺼낸 것을 다시 넣고 꺼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고등 과정에서 요 녀석을 복원 추출이라 하고요. 요 녀석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 이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꺼낸 것을 다시 넣고 꺼내는 경우는 자, 처음에 꺼낸 것을 다시 꺼낼 수 있으므로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고로 처음과 나중의 조건이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자,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꺼내는 경우는 처음에 꺼낸 것을 다시 꺼낼 수 없으므로 처음에 꺼낸 사건이 나중에 꺼낸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음과 나중의 조건이 같았고요. 얘는 영향을 주므로 처음과 나중의 조건이 달라지겠죠. 자, 요걸 서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4개, 파란 공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2개를 연속하여 꺼낼 거예요. 자, 공 2개를 연속하여 꺼냅니다. 2개 모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자,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우리. 자, 공 2개 연속하여 꺼낼 때, 우리가 원하는 건 2개 모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럼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는, 자, 처음에, 공이 10개가 있고요.
두 개 모두 파란 공이니까 첫 번째 공, 두 번째 공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전체 10개 중에서 6개가 파란 공을 뽑을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도 모두 파란 공이 나와야 되므로, 자, 꺼낸 공을, 파란 공을 뽑았는데 그걸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이 상황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10분의 6이 돼서 이렇게 서로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두 번째는,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처음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첫 번째는 10분의 6으로 변함이 없지만 두 번째는 요 파란 공을 꺼내서 다시 집어넣지 않으니까 공이 9개만 남겠죠. 그럼 두 번째는 9분의 파란 공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자, 이때 곱한 결과와 이렇게 곱한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는 전체 조건이 변함이 없고요.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는 전체 조건이 변함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아래 문제 그렇게 어렵게 풀진 않을 거예요. 자, 개념 확인 볼게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자, 흰 바둑돌 2개, 검은 바둑돌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흰 바둑돌 1개를 꺼냈대요. 자, 흰 바둑돌 1개를 꺼냈대요. 자, 이 주머니에서 바둑돌을 1개 더 꺼낼 때라 그랬습니다. 바둑돌을 1개 더 꺼낼 때 다음 각 경우에 대해서 네모안에 알맞은 거 쓰세요. 자, 첫 번째는 꺼낸 걸 다시 넣지 않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전체 바둑돌의 개수는 변함이 없이 7개이므로 7분의 2 그대로겠죠. 두 번째는 처음에 꺼낸 흰 바둑돌을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전체 바둑돌의 개수가 6개로 줄어들 거고요. 흰 바둑돌도 하나가 줄어들어서 6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얘는 처음의 상황이 두 번째 상황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주머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6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고요. 자, 주머니에서 공 2개를 연속하여 꺼낼 때라고 했어요. 공 2개를 연속해서 꺼낼 때 2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자,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는 얼마가 되냐면 9분의 빨간 거 6개예요. 자, 두 번째도 그대로 9분의 6이겠죠. 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81분의 36이고요. 9분의 4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처음 꺼낸 공을 얘는 다시 넣는 경우, 얘는 다시 넣지 않는 경우예요. 다시 넣지 않은 경우는 처음에는 9분의 6으로 갔고요. 두 번째는 전체도 하나가 제거되고 빨간 공도 하나가 빠져서 8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72분의 30이 되고요. 6을 약분했고요. 9분의 5가 되겠죠. 9가 아니고요. 12죠. 12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뒷부분이 서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률의 계산까지 개념과 대표 필수 문제까지 풀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학년 2학기 과정 여러분들이 개념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책은 우리가 개별로 정리하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